네,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좀 가벼운 내용인데요. 내용은 뭐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깊은 내용이지만 글로벌 머니 디스패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의 이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졸탄 포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디어 오버나잇 RRP 그 잔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섰죠. 지난주에 1조 039 달러가 이게 1조 400억 달러 정도, 예, 그 정도의 그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졸탄 포자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대략 한 42살 정도인데요.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 사람의 보고서가 나오면은 무조건 봐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요, 헝가리 사람인데요. 원래 헝가리 국적인데 그동안 이제 페드에서 일을 하다가 2015년인가 이때부터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유명한 그 투자회사 있죠.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에 이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린실이라는 그 영국의 그 핀테크 회사, 여기가 이제 망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굉장히 투자를 했다가 크레딧 스위스가 손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빌황이라는 아케고스라는 그 이 빌황의 아케고스에 또 투자했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우리한테 언론 지상에서 매우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많은 이제 잘못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해고를 하더라도 아마 졸탄 포자는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아주 실력이 아주 굉장히 출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졸탄 포자가 그 MBA를 공부했는데요. 뭐 하버드나 아니면 와튼이나 아주 유명한 데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KDI의 그 MBA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KDI가 낳은 어마어마한 인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별명으로는 뭐 리포 구루, 레포 시장에, 미국의 단기 시장, 단기 자금 시장에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리포 오라클이라는 거는 어떤 뭐 신탁, 뭐 예언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포 시장이나 이런 단기 자금 시장에 크게 이렇게 뭐 레포 금리가 급등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정도 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지, 실제 이 졸탄 포자가 이제 분석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소개는 제가 많이 찾아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를 가자마자 글로벌 머니 노트라는 걸 먼저 이렇게 이제 쭉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 요 말부터는 글로벌 머니 디스패치라고 해서 대략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로 페드에 있다가 그걸로 옮기면서 처음에 이제 딱 쓴 글이 뭐냐면은 2015년부터 우리는 오버나잇 RRP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하고, 무려 저는 이제 최근 한 올해 상반기부터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버나잇 RRP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었는데요. 이분은 이미 한 6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앞으로 페드가 테이퍼링을 하거나
그 양적 긴축을 하거나 할 때 이 오버나이 RRP라는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걸 아주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 JP 모간 은행의 그 대차 대조표 분석을 함으로써 여기가 앞으로 뭐 미국 국채를 더 산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자세한 분석들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글은 정말 읽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이제 짧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축약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졸탄 포자가 한 말을 해석하는 또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굉장히 재치 있고 그런 분이라서 바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7월 29일에 발표됐던 글로벌 머니 디스패치에 발표됐던 이제 졸탄 포자의 글을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요거에 관련된 URL은 제가 밑에 그 저희 그 유튜브 영상 타임라인에 그 PDF 파일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글을 대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FOMC가 제가 얘기했던 그 FOMC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포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다. 페드가 SRF 두 가지 스탠딩 리포 퍼실리티가 있었죠. 하나는 그 국내용 그 상설 리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제용 해외용 즉 FEMA 그 두 가지 그 리포 상설 리포 기구가 있었는데요. 보통 미디어는 이 글로벌 머니 디스패치를 보면은 졸탄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통 미디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 페드가 SRF로 시장을 놀라게 했다. 또 이런 거 했어.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졸탄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페드는 SRF로 테이퍼링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졸탄은 새로운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 졸탄의 그동안의 글과 굉장히 저도 많이 이 사람을 참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졸탄은 물어봅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QE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은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죠. 그 다음에 그게 프라이머리 딜러로 전문 딜러로 가고 그 전문 딜러들이 그 국채를 사고, 그 다음에 직접 못 사니까요. 제가 이전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처럼 그 페드는 연준은 직접 그거를 재무부로부터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시장에 사는데 그 딜러로부터 그걸 사는데 테이퍼링을 한다 또는 QE 그 양적 그 긴축을 한다 하면은 이제는 시장에 쏟아지는 그 국채의 양이 줄어들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누가 매입을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 졸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매입을 할 것이냐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또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그거에 또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아마 어파컬립스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이거 영화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파컬립스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에 이제 A를 빼고 리자 R2를 붙였어요. 그래서 리파칼립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래퍼 시장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예를 들자면은 2008년 같은 경우 또는 2019년 9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듯이 단기 시장에서의 작은 경색이 와서 래퍼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연준인데요. 그 연준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연준은 단기 시장에서의 자금 시장에서 잊어올면 내가 이것은 확실하게 챙긴다 그런 느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Repocalypse is no longer a risk. 이제 더 이상 그런 레포 시장에서의 그런 이자율 급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질 것이다. 페드의 지난번 FOMC 발표, 즉 두 가지 SRF를 함으로써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끌어가면서 졸탄은 또 두 가지 QE를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funded QE, 뭐냐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financed Q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funded QE, financed QE, 뭐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그걸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처럼 연준이 국채를 매입을 하면은 연준의 부채, 대차대조표 부채에는 지급준비금이 연준이 이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쌓이죠. 그래서 이거는 항구적인 영원한 퍼머넌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구적인 지급준비금이 되는데 페드가 레포를 한다. 이 레포를 한다는 거는 페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레포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연준이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일반 은행들이 있겠죠. 은행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은행한테는 이게 부채가 되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건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급준비금이 되는 거죠. 그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다음 준비금은 페드의 또 부채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레포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레포로 쓰지 않고 뭐 국채 UST 이렇게 한다면은 즉 미국 국채 US 트레저리, 즉 미국 국채라는 얘기죠. 요거는 퍼머넌트한 거죠. 즉 요게 펀디드 QE가 됩니다. 즉 항구적인.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페드가 요거 대신에 레포 시장을 이용해서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레포라는 게 지금 요런 포지션을 지금 대차 대조표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게 1일짜리라면은 그 롤오버를 하지 않는 이상 1일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죠. 그래서 템퍼러리 T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financed QE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funded QE, 즉 지금 같은 QE는 permanent OMO,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죠. 즉 항구적인 공개시장 조작이고, financed QE 이거는 temporary OMO, 즉 일시적인 공개시장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들을 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월 29일 마지막에 나온, 이제 지난주에 나온 글로벌 머니 디스패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러면 이 미국 국채를 누가 매입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 주체를 졸탄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은 은행들. 왜냐, 작은 은행들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 있죠. 뭐 JP 모간이나 또 뭐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은행에 비해서는 그 바젤 3에서 그 규제를 할 때 그 규제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심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이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런 지급 준비금들을 사용해서 그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서는 또 뭐가 있냐면요.
Foreign Repo-Free라고 있는데요. FRP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또 말이 이제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페드의 그걸 보면은 여기는 뭐 국채, 그 다음에 MBS, 이게 페드라면요 대차대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영래포, 뭐 그 다음에 뭐 TGA 이 재무부에 이런 식으로 부채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RRP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프레드에서 이렇게 이제 리버스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 이렇게 딱 치면은 지금 대략 1조 2천억 2,200억 달러 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RRP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오버나잇 RRP라는 거 있었죠. 이거는 미국의 국내 머니마켓들, 주로 지금 머니마켓들이 사죠. 예, 미국의 뭐 MMF들이 주로 대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린 외국 해외 리포 풀이라는 게 여기 또 있어요. 이게 대략 지금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여기에 즉 MMF에 이게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또 용어가 참 중요한데, 이게 포린 외국 리버스 리포라고 말을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그동안의 어떤 관행과 습관 때문에 어떨 때는 리포를 썼다가 어떨 때는 리버스 리포를 썼다가 하는데요. 그거 그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시면은 뭐 그렇게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졸턴이 하는 얘기는 스몰뱅크는 대략 5천억 불이 지금 지급준비금을 국채 이제 테이퍼링 시작했을 때 국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도 2,500억 불 정도가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그것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건 뭐냐면은 현재 5년짜리 국채가 70 bps예요. 이자율이. 근데 지금 이 포린 리퍼풀이나 스몰뱅크나 지금 이 지급준비금 요거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얼마 받고 있냐면 그 IOR이라고 그러죠. 그 지급준비금에 대한 거니까 0.25%를 받죠, 여기는. 그런데 포린 외국 리버스 리퍼는 여기는 얼마 받냐면은 지금 0.05 받죠. 그러면 5년짜리 국채가 70 bps라는 거는, 5년짜리 국채는 굉장히 유동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언제든지, 물론 이거를 1조를 갑자기 시장에 던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언제든지 굉장히 큰 그 가격 하락의 위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를 팔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난번 FOMC에서 한 게 뭐냐면은 SRF 상설, 국내에는 상설 레포 시장을 열어놨고요. 물론 그 다음에 해외를 위해서는 FEMA라는 또 상설 레포 시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자율이 얼마였냐면은 최소라고 했지만 뭐 0.25%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작은 은행이나 FRP는 어떤 유인이 생겼냐면요, 5년짜리 국채를 들고 있다가 달러 급전이 필요해요. 자국의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자금 경색이, 달러 자금 경색이 온다든지, 뭐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달러가 급전이 필요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SRF나 FEMA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국채를 팔아야 되죠. 그 국채를 판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또 그럴 때는 또 알고서 국채 시장도 딱 유동성이 빠지겠죠. 근데 이제
페드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지 국채 팔지 말고 그걸 저한테 담보로 맡기세요. 레포 시장으로. 그럼 내가 레포 시장에서 돈을 달러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자율은 0.25%로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포린 그 레포풀이 굉장히 급격하게 뭐냐 이 US 그 미국 국채로 이 지급 준비금을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국채가 지금 사면은 대략 70 bps인데 5년짜리 들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 들고 저 페드 달려가 가지고 이거 레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 이런 급한 일은 보통 길어야 뭐 일주일 한 달 정도니까 그 정도만 연 0.25%로 그 비용 내고 그 자금 조달을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그럼 이런 일들은 결국엔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졸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콜레터럴이라는 것은 담보죠. 즉 국채겠죠. 그 레포 시장에서 가장 좋은 담보는 국채인데 collateral is king again.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단기 시장에서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현금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나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수만 없는데 이런 그 레포 시장이 활성화돼 버렸어. 다시 말하자면 SRF나 해외의 경우에는 피마로 레포 시장이 있다면 굳이 현금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해외에서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은 최대 국채가 70 bps고 지금 RRP가 이번에 그 해외 RRP 레포풀이 5 bps니까 65 bps 정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에 그 딜링 파트에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위쪽에 얘기해서 이거 지금 뭐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600억 불이잖아요. 그 각국 나라마다 600억 불 정도 이렇게 그 한도를 뒀는데 뭐 이걸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아마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향후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과연 이 졸탄의 이 판단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요거에 관련된 또 AS 영상을 더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제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파란 선이 뭐냐면은 이 스몰 뱅크라고 했던 작은 은행들의 그 지급 준비금입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프레드에서 찾을 때는 검색할 때는 이걸 스몰 뱅크, 뭐 리저브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좀 불만인데 좀 용어들을 통일해놨으면 하는데 여기에서 뭐로 나왔냐면은 캐시 에셋으로 은행의 캐시 에셋이라는 게 이게 바로 지급 준비금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또 해야지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포린 리포풀 리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드의 대처 대조표가 있으면은 리포는 왼쪽 즉 페드의 자산 리버스 리포 RRP는 오른쪽 이렇게 해서 포린 리포 FRP는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 자산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고 이 RRP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오버나잇 RRP도 여기 들어가 있고 포린 리포 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린 리포 풀도 대략 이렇게 크기가 보면은 2,500 여기는 한 이 작은 은행에 그걸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었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그 코로나 이후니까 요것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500 더하기 250 5천이죠. 2,500. 그래서 대략 7,500억 불 정도의 그 미국 국채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그렇게 할 여력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이 이게 훨씬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 졸탄 포자는 글로벌 머니 디스패치 7월 29일자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결국에 이러한 SRF, 지난번 FOMC에서 했던 SRF하고 그 다음에 그 FEMA 요 장치들은 향후 페드가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이라든지 QE 테이퍼링을 할 때 이 담보 즉 국채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얼마냐? 뭐 대략 5천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 정도의 그걸 창출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 졸탄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stroke of genius, 천재의 뭐 터치인데 요즘 우리말에 아주 굉장히 유행하는 말 있죠. 신의 한 수. 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뭘로 끝나냐면 Let's taper. 자, 이제 걱정 없으니 테이프 해도 됩니다. 그 QE 테이퍼링 이제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 졸탄 포자의 최신 글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글은 또 애석하게도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레딧 스위스의 계좌를 트고 있거나 거기 회원인 경우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어떻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겨우 찾아서 마침 이게 좀 이번에 굉장히 인터넷에서 빨리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도 이 졸탄 포자의 얘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항상 맞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졸탄 포자가 제대로 잘 설명을 해줬고, 그게 현재 이제 졸탄 포자가 있게끔 하는 그의 명성을 현재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훌륭한 분석들이 있으니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간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레포 오라클, 레포 구루라고 불리는 한국의 KDI가 낳은 아주 유명한 스타인 졸탄 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